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리 암담해도요, 기회는 오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서울 집값이 18년 동안이나 무려 9억 4천만 원이나 상승했고요. 무주택자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걸리는 시간이 한 푼도 안 쓰고 3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무려 15억 원이나 차이가 나서 역대 최고 기록이라는 거죠. 이러한 보도 자료를 보면 무주택자 분들 입장이라면 안담하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지난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및 노동자 연임금 비교 그래프를 살펴보면 요 밑에 있는 게 노동자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도 노동자의 임금이 1,900만 원에서 2022년 노동자의 임금은 3,600만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였는데요. 문제는 이거죠. 서울 아파트의 시세는 2004년도 1월 달에 3억 3,800만 원에서 2022년 5월 달 현재 서울에 있는 30평 아파트 가격이 12억 7,800만 원 한다는 거예요. 12억 7,800만 원. 따라서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18년 전에는 3억대여서 지금은 12억대로 4배나 상승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이 2배 상승했다 하더라도 그건 1,000만 원대, 즉 몇천만 원 대에서 노는 거고, 서울의 집값은 이제 억 단위니까 3억에서 12억으로 올라왔다. 엄청난 상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서울 노동자 월급으로 서울 아파트 30평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요, 돈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서 무려 3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직장 생활을 하되 한 푼도 안 쓴다는 얘기죠. 그냥 숨만 쉬고 모을 경우에 3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참 큰일이죠. 하지만 집값이 이처럼 무조건 오른 것만은 아니죠. 집값이 분명히 떨어진 시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기, 즉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반값 아파트 국회 통과 및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도 서울의 핀셋 규제를 가지고 특정 지역만 규제한 게 아니라 요 당시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적으로 읍면동으로 다 전면 실시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아파트 분양가가 다 막아놔 버리니까 집값 상승이 오히려 안 됐죠. 오히려 집값이 이 정도로 하락한 시기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박근혜 정부 중반 들어서 이제 반값 아파트 폐지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다는 얘기는 분양가 자유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같이 그냥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처럼 박근혜 정부 중반 이후부터 집값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았다. 그리하여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렇게 집값이 급등하고 말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올해 들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좀 멈춘 거 아닙니까? 이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멈추는 이유 간단하죠. 초급등한 금리 인상, 그래요. 미국발 금리 인상, 또 국내 기준금리 인상,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이제 집값 상승세가 다소 멈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따라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방 또한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언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까요? 그냥 집을 안 사요? 더 떨어지기를 기다려요? 그래요. 물론 생각은 자유겠지만 또한 판단은 자유고 또한 선택은 자유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점은 요러하죠. 먼저 집값이라는 것이 무조건 떨어진다거나 무조건 올라가는 경우는 없겠죠. 이처럼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이처럼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이처럼 급등했는데 하염없이 오를 것 같았는데 뭐 분양가 상제를 실시를 하고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반값 아파트 기타 등등 하니까 집값이 이처럼 한동안 떨어진 시기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시기라 하더라도 또 연도별로 살펴봐도 오르는 해도 있었고 떨어지는 해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박근혜 정부 때 중반 이후로 이처럼 집값이 뭐 급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집값은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르는 폭은 더 급격히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완만하게 떨어진다. 또 올라갈 때는 더 급격히 오른다. 이런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무주택자 분이시라면 내 집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 더 떨어지기를, 더 폭락하기를 기다렸다가 나는 바닥에서 사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올라가 버려. 그러면 또 올라갔다고 또 못 사시잖아요. 결국 내 집 마련은 말은 쉬운데 안 사신 분들 입장이라면 말은 쉬운데 내 집 마련이 또한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보는 점은 그냥 적당할 때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형성된다면 그때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놓고 보면 내 집 마련은 그 어떠한 경우든 간에 집 한 채 내가 뭐 거주의 목적으로 아니면 평생 집 한 채 가지는 거 요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게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진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뭐 내가 실거주할 수 있는 내 집이니까 어차피 집값이 올라가면 좋은 거고 설령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집 한 채 내가 가진 거니까 또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그시 기다리면 집값은 또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뭐 간단하죠. 그러한 이유는 집값의 그래프가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처럼 상승할 시기도 있고 이처럼 하락할 시기도 있고 근데 이게 하락한다 하더라도 내가 안 팔았어. 안 팔으면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보는 점에서 무주택자분들의 내 집 마련 찬스 시기는요. 첫 번째로 본다면 집값 하락. 그렇죠. 무주택자분들이면 얼마나 집값이 떨어지기를 진짜 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집값 하락을 원하고. 두 번째로 본다면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소득세 인하. 그렇죠. 양도소득세 인하. 그리고 소득세, 근로소득세 인하. 이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 세금이 줄어드니까 내 집 마련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다 취득세까지 인하가 된다. 그래, 취득세 살 때도 부담이 줄어든다. 납부해야 되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겠다. 또는 100% 감면해주겠다. 그러면 어때요? 아니 그러면 뭐 관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는 점은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시기는 이러한 네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시기. 그러한 시기가 내 집 마련의 절호의 찬스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현재로 놓고 갈까요? 현재로 놓고 본다면 집값 상승하는 게 멈추고 다소 뭐 하락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강남 아파트들도 1억이 하락하고 3억이 하락하고 그렇죠? 이런 시기라는 거고 두 번째로 본다면 대출 규제 완화 그렇죠? 무주택자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완화시켜주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DSR까지 소득 대비 대출이죠. 그래서 이 부분 즉 DSR도 더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직 완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소득세법이 개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득세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인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득세가 인하된다는 이야기는 근로소득세도 인하되고 종합소득세도 인하되고 양도소득세도 인하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발표되는 이러한 소득세법 인하 이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 취득세 인하 부동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한다? 취득세 인하되는 시기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취득세가 인하되는 시기 이러한 시기가
내 집 마련이 다가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결정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까지 폐지가 된다면, 야, 이거는 완전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생각은 저희 생각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